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책 읽기와 독서 경영이라는 강의를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나눈 강의를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공유를 하려고 해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마음성장학교 대표이고 작가이면서 심리코치입니다. 마음성장학교는 코칭 심리 연구소로 코치를 양성하고 또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은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마음성장학교 생존독서 예수나의 첫사랑 그리고 4월에 출간될 마음은 안녕까지 이렇게 모두 5권의 마음과 의식을 성장시키는 책들을 출간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또 마음에 드셨다면 이 책들을 통해서 또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성장학교는 리더의 마음 성장과 의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코칭을 통해 세상에 빛을 더한다라는 사명으로 이 땅의 어머니들과 자녀들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고 치유하고 성장시키는데 힘을 쓰는 많은 사람들, 리더들의 마음 성장, 의식 성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에서는 마음성장학교의 모토인 마음을 나눈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슴에 저장됩니다. 라는 이 문장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또 활동을 해야 할 거나 또 어떤 질문이 던져졌을 때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대화를 나눠보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눠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확장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은 독서의 중요성과 효과, 또 GPT 시대의 독서법, 독서의 종류와 방법, 행복한 성장을 위한 마스터마인드 독서, 그리고 추천 도서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 강의는 무려 3시간 동안 하게 되는 강의인데, 예, 여러분께는 제가 조금 빠르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남과 한대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낯선 누군가와 만나서 한 공간에 머무르게 되죠. 자, 그때 우리가 서먹서먹한 마음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 예,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어떨까요? 자, 사람은 눈을 보고 또 손뼉을 치면서 또 인사를 통해 서로 간의 안부를 물으면서 우리는 아주 쉽게 연결을 경험합니다. 오늘의 여정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마음이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 정말 예쁘세요. 정말 멋지세요. 오늘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오늘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사람도 책도 마음을 내어 먼저 다가갈 때 특별한 만남, 의미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성장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듣기만 하는 강의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내어서 다가가는 그런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 그 제주도에 먼저 와서 사려니 숲에 갔다 왔거든요. 이 사진은 사실 사려니 숲 사진은 아닌데, 딱 요렇게 생겼잖아요. 사려니 숲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자, 이 숲이 거기에 있지만 우리가 먼저 마음을 내어 그곳에 다가가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숲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의 모든 지혜도 사람도 모두 그 문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깊은 숲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공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또 오늘 여정을 안내하는 저에게도 호기심을 가져주시고 네, 함께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저도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독서의 중요성과 효과예요. 네, 여러분 독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또 이 교육에 참여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뭐, 돈, 외모, 건강, 교육, 가족, 성공.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세요?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저는 이 하나하나 이 소중한 것들이 모두 다 저에게도 소중한데요. 아마도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를 것 같아요. 20대, 30대, 그리고 40대와 50대, 또 그 이상. 나이에 따라서 자신에게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는 간절히 있었으면 바라는 것들, 우리는 그것이 소중한 것이냐, 그것을 쫓아가기 바쁘죠. 예를 들면, 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저는 20대 때는 좀 예뻐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옷도 많이 사고, 신발도 많이 사고, 막 몸을 치장하는데 되게 열심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 40대 때는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고 교육이 그렇게 소중했어요. 자녀 교육에 아주 정말 투신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상, 50대에는 제 교육에 투신했습니다. 인생의 이막을 이렇게 마음성장학교 대표로 살게 된 데는 제가 40부터 시작해서 13년 동안 제 교육에 투자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의 행복,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50이 넘어서게 되니까 이제 무엇보다 건강이 정말 소중하다. 예,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마지막에 정말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결코 독서보다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 정말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그때그때 알려주면 참 좋으련만 신조차도 그때그때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반복하고 또 실패하기를 반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의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방법은 바로 책을 보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낸 사람들, 나보다 먼저 저만큼 멀리 가고 있는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그 책에서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창업자 손정의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26살 때 만성 간염으로 3년간 병원에서 지낼 때 4천여 권의 책을 읽으며 사업을 구상했다. 나는 책으로 얻은 통찰력으로 소프트뱅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네, 26살 때 만성 간염으로 3년간이나 병원에 누워있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나는 이제 죽게 되는구나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천여 권의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사업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벌써 난 사람이죠? 네. 자, 그리고 또 오프라 윈프리, 독서하면 또 오프라 윈프리죠. 누구보다 어려운 인생을 살아낸 오프라 윈프리는 독서를 통해 나는 사람을 이해하는 따뜻한 심성, 상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 책 읽기는 희망, 자유, 인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음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제가 하다 보니까 저를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래서 내 인생이 이래요.
우리 엄마가 많이 내내 우울해서 저도 이렇게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오프라 윈프리의 말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음,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성적 학대를 당하고 마약에 중독되고 어린 시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책을 통해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나누고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세상의 희망과 자유, 인생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세계적인 여성 리더가 되었죠. 자, 이들은 모두 책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얘기해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가족과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지? 성공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은 이런 거 어떻게 배우세요? 모두 책을 통해 배우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의 시기를 지나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세요? 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자, 소박한 소시민의 꿈, 중산층에 대한 기대, 노력하면 다 될 것 같은 희망, 자만, 교만, 아집, 고집, 어리석음, 알아차리지 못하고 달려가는 삶. 자, 제 나이 40대 제가 딱 이랬습니다. 뭔가 이룬 것 같은 그런 우쭐함이 있었고요. 어, 앞날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와, 내가 좀 웬만큼 정말 노력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어떤 자만, 교만, 어리석음이 아주 가득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롯이 혼자만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만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으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인간은 누구나 오롯이 혼자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관계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몸의 질병,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인생에서 만났을 때 사람들은 음, 침묵하게 돼요. 일단 침묵하게 되고 또 혼자만의 길을 이제 비로소 걸어가게 되죠. 산에 많이 가게 되고 많이 걷게 되고 그런 시간이 있으셨어요? 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때 저를 다시 살게 해준 책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소개하면요. 바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에요.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성의 승리. 인간 존엄성의 승리. 자, 가장 처절하고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취급하지 않는 그런 나치 수용소에서 인간 존엄성의 승리를 기록한 바로 이 책. 이 책은 제가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읽고 저도 역시 이와 같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기 마련이며 살아남는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삶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고통에도 그리고 죽음에도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 목적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는 없다. 각자가 스스로 찾아내야 하며 자신의 해답이 제시하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성공한다면 그는 모든 모욕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할 것이다. 자, 이 글은 제가 생존 독서라는 저의 책에 서문에 인용한 글입니다. 자, 생존 독서는 어떤 사람도 다른 영혼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 변화될 수 없다. 오로지 자기 안에서 감동과 감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변화는 시작된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책 읽기가 되려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읽고
그리고 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존 독서를 이렇게 쓰게 됐어요. 삶의 주인이 되어 읽고 쓰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쓸 당시에 정말 여기 살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읽어라. 이 문장이 저의 문장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 삶이 왜 이렇게 갑자기 힘들어진 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다시 산다면 정말 잘 살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내면으로부터 올라왔고,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와 또 그 밖에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책만 읽은 건 아니고요. 저는 마음 공부와 의식 공부를 또 같이 열심히 했죠. 생존 독서를 출간하고 나서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런 활동도 했답니다. 네. 한겨레 신문사의 같은 계열사 중에 더 스쿠프라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정치호 사진작가가 민낯 그리고 진심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당시 저는 생존 독서를 쓸 당시에 늘 삶의 죽음을 생각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의 어떤 신뢰가 무너지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음, 아무것도 꾸미지 않는 그냥 본연의 나, 고통을 뚫고 지나가는 한 사람의 존재, 그 모습을 기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울고 많이 가슴 아픈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얼굴이 일그러지고 주름이 지고 그랬어요. 이게 2016년이니까 꽤 오래된 거죠? 그런데 지금보다 더 늙어 보이죠? 네. 자, 인간의 고통은 뼈와 살을 썩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선포했어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이 있다면 세상과 타인을 탓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삶의 주인이 되어 책을 읽고 글을 쓸 것을 권한다. 밖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의식은 한 걸음 진보하며 삶의 주체로 다시 태어난다. 비난하기와 탓하기를 멈추고 내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삶의 주인이 되어 읽고 글을 써라. 책을 읽고 글을 써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냈고 저도 책을 썼고 그리고 책을 읽었고 그리고 글을 쓴 작가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10년이 이제 13년 동안 제가 마음 공부를 하고 5권의 마음 관련된 책을 쓰고 또 여전히 책을 많이 읽는 그런 독자이면서 또 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의 삶을 넘어 존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생존의 삶을 넘어 존재의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시나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책을 읽고 글을 써야 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사람도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고 삶을 격상시킨다.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살게 하는 가장 쉽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바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책 읽기를 통해 극복하고 내면의 거인을 깨워 세상과 동행하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존 독서입니다. 자, 생존 독서는 지금 네, 절판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재출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좋은 출판사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고책도 구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막 지금 사람들이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다시 생존 독서 강의를 하게 되었거든요.
실제로 생존의 삶을 통과하면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책이 많이 아픈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존 독서 강의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생존의 시기에서부터 한참 멀리 떨어져서 왔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생존 독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생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나도 해냈노라고 예,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이 강의가 또 특별한 이유입니다. 자, 우리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가 독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의 여정에 대해서 또 제가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뭔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실행할 것이 있다면 잠시 한번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듣고 배우고 그것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한다면 별로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그리고 기록하고 성찰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GPT 시대의 독서예요. 여러분, GPT 시대의 독서 과연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GPT 써보셨어요? 네, GPT가 이렇게 뭐 돈을 내고 쓰는 유료 버전도 있고 뭐 이런데 여러분 카카오톡에 그 돋보기 모양을 눌러요. 그러면 S컵이라고 하는 그 채널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S컵을 추가해서 거기에 질문을 이렇게 한번 달아보세요. GPT가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가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할 때도 공무원들은 책을 어떻게 읽어? 이런 걸 물어봐요, 제가. 공무원의 독서 경영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뭐 이런 걸 물어보면 GPT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답을 해줍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GPT에게 의존해서 강의를 준비한 것은 아니죠. 제 이야기,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온 그 통찰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안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GPT가 뭐든지 탁탁 요약을 다 해주는데 우리가 굳이 그 두꺼운 책을 왜 읽어야 할까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도 점점 책을 읽지 않고 있어요. 책 덮는 대한민국, 당신은. 자, 매일경제에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1년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 성인이 53%예요. 국민의 92%가 정보와 지식 습득을 스마트폰에 선호한다. 당연하죠. 왜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똑똑하게 우리에게 아주 쉽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니까요. 그래서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나무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왜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을까? 그렇다면 책을 읽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연령대별 독서량을 보니까 10대, 10대가 제일 책을 많이 읽죠. 예, 공부하니까. 네, 그리고 20대, 30대, 20대가 제일 안 읽는 순위 중에 또 들어가네요. 예, 30대, 40대. 자, 대한민국 30대, 40대가 책을 그래도 많이 읽네요. 9.8%. 음, 책 안 읽는 대한민국. 점점 책을 안 읽고 있어요. 1년간 책을 한 권 이상 읽는 성인의 비율인데요. 한 권 이상 읽는 사람이 네, 요만큼밖에 안 돼요. 네. 지금 46.9%.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권 이상 읽으면 굉장히 앞선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한 권 이상만 읽어도 리더가 되시는 거예요. 네. 한 권 이상만 읽어도 우리는 리더가 될 수 있다. 자, 성인 남녀 평소 본인의 독서량은 어떤가? 예.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독서를 좀 부족하다, 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인 71%가 독서량이 부족하다라고 느낀대요. 책을 왜 읽지 않냐 물어봤더니 책 읽는 습관을 들지 않아서 그리고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해서 스마트폰 등 다른 정보를 습득하는 루트가 많아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책이 재미없어서 이렇게. 자, 지금 한번 자기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나는 왜 책을 많이 안 읽을까?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걸 듣는 분들은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일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지도 한번 잘 느껴봅니다. 자, 성인 남녀 월 평균 독서량인데요. 한 권, 그리고 두 권 이상, 그리고 네 권 이상, 10권 이상. 자, 10권 이상 보는 사람은 2.7%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10권 이상 본다면, 예, 한 달에 10권 이상 본다면 대한민국 2% 안에 드는 거죠.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10권 이상이 아니고 한 4권? 4권 정도만 읽어도 여러분은 엄청난 리더로 성장하실 겁니다. 제대로 읽기만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이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좀 책을 더 읽었으면 좋겠어. 내가 좀 책을 잘 안 읽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왜 읽을까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교양 및 지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관심 분야의 간접 경험을 위해서, 스트레스 및 무료함을 해결하려고, 상상력 및 창의력 개발, 타인과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학업 및 취업을 위해서. 자, 지금 읽어드리는 걸 보고 나는 어떤가 라고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자, 선호하는 장르. 여러분 어떤 장르를 선호하세요? 소설, 자기계발, 시, 수필, 에세이, 역사, 인문학, 취미, 레저, 철학, 예술, 종교, 정치, 사회과학. 자, 이 중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또 있으시죠? 제가 권해드리기로는 우리가, 20대, 30대 때는 이런 뭐 다양한 책들을 읽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책을. 네. 그리고, 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을 또 읽는 게 좋죠. 왜요? 성과를 높여서 예, 몸값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과 관련된 거, 뭐 소설을 읽는 것도 좋고, 시와 인문학적인 소양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30대, 40대 때는 자기 개발,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주로 읽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더 심화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과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과 다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실무에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그 밖에 그것을 더 심화해서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문사철에 관련된 것들도 같이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는데, 현재 독서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2명씩 짝이 되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한 사람이 코치가 되어 1부터 6번까지 질문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고객이 되어 대답을 합니다. 다 나눈 다음 또 역할을 바꿔서 진행합니다. 자, 당신은 한 달에 책을 얼마나 읽나요? 당신은 주로 언제 책을 읽으시나요? 당신이 선호하는 장르는 무엇인가요? 책 읽기를 하며 가장 도움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화를 나누며 어떤 생각, 마음을 알아차리셨나요? 자, 함께 대화를 나눈 기쁨, 감사를 서로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역할을 바꿔서 또 질문을 해봅니다. 자, 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현재 독서 생활을 점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GPT 4.0 시대 리더십의 변화. 자, 리더십이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리더십이 바뀌고 있어요.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사회, 정보사회. 자, 이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서 리더십의 그 모양이 바뀌고 있는데요. 음, 여러분 이때 어떤 리더십이 중요했는지 다 아시죠? 네. 농경사회에서는 농업 기술, 땅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가부장제적인 그런 사회가 굉장히 중요했죠. 왜요? 아버지, 어른들은
농업 기술을 핵심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땅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리더예요. 자, 그다음에 산업사회에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자본과 그다음에 또 공장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모두 기술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식사회에서는 좋은 학교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지식이 자산이 되는 시대니까.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 수많은 지식을 이제 잘 큐레이션해서 지식을 그 지식들을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리더가 되었어요. 자, 의식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의식 사회예요. 이 의식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바로 영성과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사회예요. 시대가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이제 그 변화되는 시대를 통찰력 있게 꿰뚫어서 그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영성과 감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독서를 왜 해야 할까요? 이 영성과 감성이 필요한데 독서를 통해 그거 키울 수 있을까요? 자, 독서를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키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도 이해하고 또 좀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또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있어요.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접하면서 편협하지 않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지식과 아이디어예요. GPT가 지식을 굉장히 빠르게 정리를 해주긴 하지만 이 지식은 인간 본연의 창조성에 의해서 계속 생산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는 책은 물론 변화하지 않는 진리를 담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을 통해서 창조적 아이디어의 근원, 그 창조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를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사고력이 발달되고 다양한 지식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면서 창조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진 창조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GPT 시대에 이건 어떻건 시대가 변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독서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독서는 어떻게 사람을 성장시키나 제가 이렇게 한번 프로세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SNS는 파편화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요. 조각조각난 파편화된 정보, 맥락이 없는 정보죠. GPT는요, 정리된 지식을 우리에게 줘요. 정리된 지식, 굉장히 간편하게 비서가 마치 요약을 해주듯이 딱 정리된 지식을 줘요. 자, 그런데 책은 어때요?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이 투사되어 책을 읽는 그 동안에 그 여백에서 그 문장에서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 경험 이런 것들이 투사되어 그러면서 전체적인 맥락이 있는 지식을 만들어내게 돼요. 전체적인 맥락이 있는 통합적인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숙고의 과정을 통한 지혜와 통찰. 책을 읽는 그 전 과정 자체가 바로 숙고의 과정이며 어떤 지혜, 통찰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시기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인생의 전 생애를 걸쳐서 평생 동안 삶의 변화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 독서를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이 읽어라. 그러나 많은 책을 읽지는 마라. 제가 아는 많은 젊은이들 중에는 온갖 장르의 책들을 읽으면서 일주일에 한 권, 아니면 하루에 한 권씩 읽기에 도전하기도 하고 정말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젊음의 시기에는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무조건 많이 읽다 보면은 어,
생각만 많아지고 머리만 커지고 예. 그래서 눈만 높아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이것저것 지식만 많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이 읽기보다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책의 저자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까지 이제 또 독서에 대해서 GPT 시대의 독서에 대해서 왜 독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번 챕터에서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 새롭게 배운 거, 실행할 것, 또 기록하시면서 그냥 듣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과 연결시키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세 번째는요. 독서의 종류와 방법입니다. 독서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예, 독서의 종류를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정독, 속독, 통독, 발췌독, 묵독, 음독, 남독, 편독, 그리고 정독. 아, 정독 여기도 나왔는데 여기도 나왔어요. 자, 어떻게 책을 읽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정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읽는 것을 정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독은 빠르게 읽는 거죠. 통독은 전체를 다 읽는 거, 이것도 통독이에요. 그리고 발췌독은 여기저기 이렇게 훑어보는 거, 훑어 읽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쏙쏙 빼서 읽는 거, 발췌독이라고 합니다. 묵독은 조용히 침묵 속에서 읽는 것이고, 음독은 소리내서 읽는 것이고, 남독은 아까 말했듯이 이 책 저 책 막 다양하게 읽는 것을 말해요. 네. 그 편독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마치 음식을 편식하듯이 그렇게 읽는 것을 편독이라고 합니다. 남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읽는 것을 남독이라고 해요. 정독. 자, 여기도 정독, 여기도 정독인데요. 이 정독은 마음을 담아서 꼭꼭 씹어서 읽는 것 정독이라고 하고요. 이 정독은 진짜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 참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읽는 책 읽기입니다. 음, 우리가 이제 책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읽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정독과 이 정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30살 이후, 40살 이후, 중년 이후의 책 읽기는 이제 바른 뜻을 새기면서 읽기, 그리고 정독하면서 잠깐 책의 행간에 머무르면서 읽기. 그런 읽기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 성장과 의식 성장을 도와주는 책 읽기가 될 것입니다. 윌리엄 서머셋 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책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는 것 같지만 가끔씩 나에게 의미가 있는 대목, 어쩌면 한 구절만이라도 우연히 발견하면 책은 나의 일부가 된다. 자, 이 말이 바로 그 정독이에요. 책을 읽다가 이제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마세요. 책을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와닿는 부분에 머무르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는 목적에 따른 독서예요. 지식과 정보 획득을 위한 독서, 사실적인 독해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저기 오로라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끝 오로라, 제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런 책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지?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사실적인 독해가 필요한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도 강화를 위한 독서가 있어요. 이런 책을 읽을 때는 비판적인 독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게 누구죠?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 수업. 요즘에 이렇게 좀 뜨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자꾸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런 책을 읽을 때 무조건 100% 믿을 수도 있지만, 또 비판적인 독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심미적 체험을 위한 독서인데요. 노인과 바다와 같은 세계적인 문학 작품들을 읽을 때는 감상적인 독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마음으로 읽고 머무르고 나의 그 상황과 이렇게 비교해보고 또 투사해 보면서 읽는 겁니다. 과학서적은 새로운 것을 읽고 문학서적은 오래된 작품을 읽어라. 여러분이 책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 경제, 경영 이런 책은 새로운 것을 읽으시고요. 문학서적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그런 책을 읽으시면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되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데 특별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서법 중에 그 학습 독서법으로 유명한 SQ3R 독서법이 있어요. 책을 가지고 처음에 개관하기. 책을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거야. 앞에, 뒤에, 머릿말, 뒤에 이제 프롤로그, 또 에필로그, 프롤로그 이런 거 읽으시고, 프롤로그, 에필로그 읽으시고, 또 차례를 보시고, 저자도 보시고, 목차도 보시고, 예,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지? 또, 이건 왜 이렇지? 하고 질문을 하면서 이제 읽기 전에 하는 겁니다. 개관하기, 질문하기는 이제 읽기 전에 이 책은 무엇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책을 훑어본 다음에 이제 정독하는 거예요. 정독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암송하고 그리고 복습하고 이것은 이제 학습 독서법이에요. 학습을 위한 독서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 로빈슨이 그 효과적인 공부법에서 처음 소개한 독서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 이 학습 독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제 뭐 시험이 있으시다 거나 이럴 때는 이 방법으로 하셔야겠죠. 자, 쭉 개관하고 질문을 던져보고 정독하고 암송하고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바로 이 SQ3R 학습 독서법을 활용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또 소개할 하나의 독서법은 바로 독서의 4단계 수준을 소개하려고 해요. 아주 기초적인 단계 1수준, 기초적인 읽기예요. 글씨를 좀 읽는 수준, 초등학교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 2수준은 초등학교 저학년, 네, 기초 읽기. 그다음에 2수준은 점검 독서. 2수준은 이제 중학생 정도, 그래서 자기가 읽은 거를 아는 정도예요. 그리고 3수준은 분석 독서, 그 책을 비판하거나 이제 분석하면서 읽을 수 있는 단계, 성인의 수준이겠죠. 고등학교 이상. 자, 4수준은요, 신토피칼 독서인데요. 이 독서는,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논문을 쓴다거나 또는 작가들이나 이렇게 독서를 이미 이제 숙련된 단계가 된 사람들은 이제 신토피칼 독서를 좀 권해드립니다. 자, 이 독서는요, 신토피칼 독서란 가장 고도의 독서법에 해당된다.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여러 책을 읽고 비교와 대조를 통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 요새 부자 되는 거 관심 있으시잖아요.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50권 쫙 이렇게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읽는 방식입니다. 자, 이를 통해 독자는 책에 쓰여 있지 않은 주제를 스스로 발견하여 나아가는 단계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 같은 경우도 생존 독서를 쓸 때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독서법이란 독서법 책을 다 구했어요. 한 100권 정도? 물론 다 사진 않았고 도서관에서 빌려보거나 또 그중에 몇 권은 사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책들을 쫙 훑어 읽었어요.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면요. 이 책들에서 다루지 않는 나만의 독서법을 써야겠다라는 어떤 새로운 지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책들에서 발췌하거나 인용해야 될 부분들도 찾게 되고요. 또 그 저자들이 사용했던 다른 논문이나 다른 저자들의 책도 알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신토피칼 독서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습니다. 훑어읽, 훑어읽기를 통해서 비슷한 주제들을 이렇게 갈무리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좋은, 그 중에 이제 정말 좋은 책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책이 있겠지만, 대체로는 필요한 부분을 발췌 독서 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논문을 쓰거나 특정한 주제로 책을 쓰는 작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책 읽기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후반기에 내가 내 책을 하나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책 저 책 읽지 마시고 동일한 주제의 책을 50권, 100권 정도를 읽으시면서 물론 또 비슷한 레벨의 책을 읽지 마시고 또 같은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그런 책들을 모두 수집해서 읽으시고 그리고 논문도 읽으시고 이러시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적하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책이 되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리고 책을 쓸 때는 먼저 책을 쓴 저 같은 저자들이나 또 저는 이제 저자이면서 또 코치이기도 하니까 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저는 책 쓰기 코칭을 통해서 한 4주 정도면 다 책을 쓰실 수 있게 안내해 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저하고 하루만 코칭을 받으신 분들도 네, 4주 만에 책을 쓰신 분들은 아주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3년 이상 또는 5년, 10년 이렇게 한 분야의 전문가로 오랫동안 일을 하신 경우에 그런 분들만 저는 코칭을 해드려요. 무조건 뭐 작가가 돼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코칭을 하지 않습니다. 신토피칼 독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소개해 드릴게요. 신토피칼 독서 1단계 주제와 관련된 작품들을 검토하여 자신의 관심사와 밀접한 책을 발견한다. 2단계 독자가 자신만의 언어와 개념으로 책들의 내용을 이해한다. 자신만의 언어와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독자가 자신만의 질문과 문제를 명확하게 만들어 책들로부터 해답을 찾는다. 질문을 가지고 여러 책들 속에서 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4단계는요, 질문에 대한 저자들 간의 대립된 의견을 정리하여 논쟁과 핵심 논점을 세운다. 자, 5단계는 논점을 바탕으로 책을 분석한다. 문제 해결 방안과 그 의의를 이해하며 일반적인 논점과 특수한 논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자기만의 다양한 책을 읽었지만 자기만의 어떤 논리를 갖게 되고 그것들을 풀어내면 세상에 없는 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관점, 논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책을 통해 배웠지만 그 수많은 책들의 공통점을 파악하고 배우면서 나만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그런 독서가 바로 신토피칼 독서입니다. 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수많은 고상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 혹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무슨 이런 얘기들을 나누나 참 유치하고 재미없다. 이런 생각들 가끔 할 때 있으신가요? 좀 더 심오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 내 주변엔 사람이 없어. 이런 생각 갖게 되셨다면 여러분 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책 속에 있는 그 저자들, 나보다 100년, 200년 앞서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과도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인류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헤르만 헤세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을 발견하고 지혜를 발견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책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행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독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행복하게 예,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행복한 성장을 위한 마스터마인드 독서예요. 생존 독서를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갖게 되는 마스터마인드 독서법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해요. 리더들이 독서를 통해 얻는 거. 예, 리더들은요, 독서를 통해서 이런 걸 얻어요. 자, 시공을 초월한 간접 경험. 이해가 되시죠? 적은 비용으로, 예, 아주 큰 만족을 얻게 되죠. 적은 비용, 또 적은 노력, 아주 큰 만족. 14,000원, 뭐 15,000원. 커피 한 잔에 빵 한 쪽 값으로 이 대단한 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견해,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책을 그냥 책으로 보지 마시고 한 사람의 인격으로 만날 때 이게 다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저자가 내 옆에 와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와, 그러면 그게 그 16,000원, 뭐 15,000원의 값이 아니라 네, 1,600만 원, 네, 1,500만 원의 가치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책을 읽고 또 풍요로운 정신 세계를 갖게 되죠. 누리게 되죠. 또 인격의 성장, 평생의 친구. 책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평생 외롭지가 않아요. 책을 보면서. 네. 음. 근데 이제 책을 또 자기식대로 읽다 보면은 좀 왜골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책을 자기식대로 읽으면 안 되고 이 마스터마인드 독서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 인생에서는 때때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야 되는 시간을 만나요.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그 이상. 우리는 그동안 입었던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지? 내가 뭘 공부하면 더 성장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이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먼저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책을 읽으세요. 내가 지금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성장한 나를 나누세요. 성장한 날을 뭐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글을 쓸 수도 있고 책이 아니더라도 블로그나 뭐 SNS나 뭐 이렇게 글 쓸 수 있죠. 또는 동료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성장한 것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회를 얻게 되냐면요. 타인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요. 아, 내 얘기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뭐 그런 거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가는 타인을 더 잘 돕기 위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사람들을 돕다 보면 아, 이 사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요? 예.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내야죠. 그리고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을 계속 돕다 보면, 아, 요렇게 했을 때 좀 더 잘 배우시는구나. 좀 더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타인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발견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마도 그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 인생 2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아주 독보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하고 계신 일들, 내가 공무원으로 맡고 있는 그 현장에서 누군가를 정말 적극적으로 돕고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시고 그 프로세스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계속 나누시고 그러다 보면 어, 되게 좋은 일들이 생기실 거예요. 음, 그 문제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 그 사람이 전문가야. 뭐 이런
새로운 닉네임을 갖게 되실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욕심보다 독서로 더 많은 지식을 취하라. 부는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지식은 평생토록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자, 이 지식은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바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배웠다면 그것을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나눠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프로세스로 만들 그 자질이 없고 또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이 지식도 있고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쉽게 쓸 수 있게 나눠준다면 부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책을 어떻게 읽고 삶을 변화시킬까? 이제 마지막 챕터예요. 어떻게 읽어야 삶이 변할까요? 음, 마스터마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나폴레온 힐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식과 노력을 조화롭게 공유하는 화합의 정신을 마스터마인드라고 한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의 직장이나 또는 밖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독서 모임을 참여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요, 이런 이유 때문이래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채로운 대화를 할 수 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책들을 볼 수 있다. 좋은 자극을 받고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독서 모임을 실제로 운영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정부에서 동아리를 막 지원해줘요. 모임을 만들기만 해도 돈을 주고 그래요. 공간도 주고. 또 직장인, 공무원, 독서 모임들이 있어요. 학생들의 독서 모임, 또 고가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리더스 클럽이 있어요. 자, 마음성장학교에는 제가 운영하는 마스터마인드 독서 코칭 클럽이 있어요. 유료 동아리와 무료 동아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그 차이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주부 동아리 모임, 또 직장인 모임, 학생 모임과 이런 고가의 모임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비슷한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유료 모임, 무료 모임, 모두 똑같죠?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요.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런데 각자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자기만의 상자 안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상자에서 가끔은 꺼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 자기 상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물고기끼리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다, 틀리다, 이런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서로 겨루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맞아, 맞아. 이런 건 힘든 거야. 뭐, 누구나 쉽지 않아. 이런 생각들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멘토가 필요합니다. 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생각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멘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독서 모임을 운영하든지 멘토를 우리보다 조금 앞선, 나보다 조금 앞선 어떤 멘토를 우리 그룹에서 초대해서 그 멘토와 함께 책 읽기를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되죠. 홀로 하는 마스터마인드 독서법을 소개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 시간 이후에 혼자 책을 읽으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읽고 있는 책의 저자를 100% 신뢰한다. 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토론하고 비판하는 것들, 논쟁하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저자를 100% 신뢰하지 못해요. 신뢰하면 괜히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책을 통해 성장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렇다면 내가 선택한 저자의 책을 100% 신뢰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그가 나보다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한 전문가임을 인정하고 누구나 잘할 수 있는 면과 부족한 면이 있음을 받아들이면서 저자의 생각과 아이디어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는다. 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지혜를 나눈 스승으로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아, 나의 스승님이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13,000원을 투자해서 엄청난 선생님을 갖게 되는 거죠. 선생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 그분은 책을 냈고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뭔가를 해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멘토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료를 활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서 사용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배운 그 감사를 되돌려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높은 의식을 배우고 활용하는 마스터마인드를 가진 리더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자, 함께하는 마스터마인드 독서법은 이렇게 합니다. 판단 분별로부터 자유로운 마스터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읽는다. 네, 아무하고나 독서 모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서로 판단 분별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당신과 나는 생각이 좀 다르군요. 우리가 생각이 다른 것이 참 재밌군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독서 모임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폭넓은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서로의 생각이 융합되고 화학 반응을 통해 제3의 생각들이 탄생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참 멋진 경험이죠. 자, A의 생각과 B 생각이 만나서 C가 탄생하는 그런 경험들을 책을 읽으면서 독서 모임에서 할 수 있게 돼요. 또 하나는요, 비즈니스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고 서로 주고 받으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기도 합니다. 자, 혼자 습득하려면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려도 모를 것을 네, 누군가 길을 아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거 이미 많이 경험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해요. 자, 나폴레온 힐이 이렇게 얘기해요. 두 정신이 모이면 필연적으로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세 번째 정신을 창조한다. 일종의 제3의 정신이라고 봐야 한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지만 위대한 성공에는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 나폴레온 힐. 자, 여러분, 제3의 생각들을 늘 창조하고 그리고 함께 창조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그런 동료들도 얻을 수 있는 마스터마인드 독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고 해서 나폴레온 힐이 소개하는 그룹이에요. 자, 그룹의 이름이 방랑자래요. 에디슨과 헨리 포드, 워렌 하딩, 하비 파이어스톤. 자, 이렇게 당대 대통령이었고, 또 전기, 자동차, 타이어 산업의 그 1인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네, 전기 산업, 자동차 산업, 타이어, 이런 것들을 막 엄청난 획기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만나서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책 한 권을 읽는 시간의 가치. 여러분이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됩니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덮으세요. 그리고 정말 지금 현재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 마음에 드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래요. 그냥 이렇게 훑어읽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서평단 이런 거 함부로 참여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왜요? 시간은 돈이니까요. 책 한 권을 읽는데 적어도 하루, 이틀, 어떤 책은 3일, 일주일이 걸리잖아요. 자, 그 시간을 투자한다는 건 나의 생명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돈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을지 정말 잘 살펴서 훑어 읽기를 하시고 정말 읽어야겠다. 이런 책을 읽으시면 되세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 그런데 물론 나쁜 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도움이 되는 책이 있겠지요. 책 읽기를 통한 성장의 방향. 자, 이제 우리가 책을 많이 많이 읽고 꼭 필요한 책들을 곱씹어 읽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읽으면서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책을 읽으면서요,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일을 통해 세상에 필요를 공급하고 놀이마당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재미와 의미를 주는 그런 삶을 창조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돼요. 자, 사람들에게 놀이마당을 만들어주고 재미와 의미를 창조하는 삶. 너무 멋지죠? 네. 여러분 어떤 놀이마당을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최근에 마음성장 실천 공부방이라고 하는 오픈 채팅방 놀이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강의를 하면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목표를 여러분이 갖게 되면 그 좋은 목표 자체가 그 사람을 돕게 됩니다. 자, 어떤 목표를 생각할 때 가슴이 뛰고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며 신이 났던 적이 있으세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확실한 목표를 간직하면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목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 사람과 여건 등이 마련돼요. 그런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찾아와요. 좋은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목표에 맞는 책을 찾아서 읽고, 그리고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맞는 것들을 실행한다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책 읽기가 될 것이며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1대1 코칭 대화를 나누면서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려고 해요. 오늘 강의의 이제 마지막 이 세션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이 코칭 대화를 옆에 있는 분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당신이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는 거예요. 머리 말고. 네. 그리고 주로 어떤 장르의 책을 선호하나요? 당신의 책 읽기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가요? 책 읽기를 통해 원하는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 변화는 정말 생생하게, 내가 책을 읽고 변화가 된다면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부터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시도해보고 싶은 건 뭔가요? 네,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네. 어떤 거 하실지는 여러분에게 그 스스로 각자 아주 독특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언제부터 누구와 함께 하시겠어요? 혼자 해도 괜찮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어떤 마음이 올라왔나요? 자, 이때는 한번 심호흡을 하시고 어떤 마음이 올라왔나 깊이 느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서로 파이팅 해주시고 역할을 바꿔서 다시 1번부터 7번까지 대답합니다. 자, 독서를 통해 성장한 나를 한번 그려보세요. 코칭 마치신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현재의 나는 이래. 그런데 앞으로 나는 이렇게 바뀔 거야. 네,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세요. 왜요? 말보다 글보다 이미지는 훨씬 더 우리의 잠재의식에 저장되고 우리가 그 이미지를 떠올리고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내가 인생을 안 것은 사람과 접촉했기 때문이 아니라 책과 접촉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바쁘게 다니고 인맥이 좋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깊이 있는 안목을 갖고 있고 좋은 성품을 갖고 있고 고요함 속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잘 머무를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아마도 그렇겠죠? 저도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 않고 살고 있지만 어떻게 아시는지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사람에게 인생을 배운다기보다는 이 말처럼 책에서 인생을 배우고 그리고 내가 배운 인생을 저를 찾아와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또 나누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강의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이제 참고 추천 도서예요. 추천 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리더를 위한 추천 도서를 치유, 성장, 성공으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치유예요.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 어른을 위한 좀 더 좋은 어른으로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그림책 심리 코칭 책이에요. 실제로 마음성장학교의 고가 프로그램이 이 책에 녹아 있습니다. 코칭 질문들도 다 있고요. 아마 읽으시면서 감동이 되고 보다 깊은 나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다음은 40 이유를 연구했던 융의 심리학을 다루고 있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이 되었다라는 책이에요. 융 심리학을 아주 쉽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흔, 그 이후의 삶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생각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은 존 카바친의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한 장 한 장 천천히 천천히 읽으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성장교 유튜브에는 음, 틱나탄 스님의 그 마음챙김 명상을 제가 한 30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뭐 한 그 정도 올려놨어요. 하루하루 아주 기초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그걸 들으시면서 또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느끼고 활용할 수 있는지 마음 챙김 명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적인 영성가 에카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의식 성장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심리학, 그리고 마음챙김 명상, 그리고 의식 성장 이런 책을 통해 여러분의 치유를 도와주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입니다. 여러분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마치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조나단 리빙스턴처럼 높이 날아본 사람은 이제 다시 땅으로 내려와 이와 같이 높이 날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 여러분도 갈매기의 꿈을 한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짧은 책이잖아요. 그죠? 읽으시면서 어떻게 인생 후반을 살아가야 될까? 나는 누구를 도우면서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또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성장학교의 그 삶의 가치를 되찾는 8주 코칭은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제가 쓴 책인데요. 성장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어요. 내면의 상처 치료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심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다 코칭 질문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안내하고 있어요. 누구라도 자기의 성장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프로세스를 쫓아가다 보면 이전에 몰랐던 보다 깊은 자기를 만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코칭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신 분은 이 코칭 바이브를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의식 성장과 관련된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공에 대한 책이에요. 자, 이 책은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여러분 그동안 많이 배우셨고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치과 의사인데 엄청나게 책을 많이 쓰시고요. 그냥 배우면 바로 책을 써요. 책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뭐 한 2시간이면 읽으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속독을 하신다면 1시간이면 읽으실 거예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3, 4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돈을 들여서 뭔가를 배워요. 마음성장학교 같은 곳에 와서 코칭을 배워요. 그리고 배운 것을 또 책으로 쓰고 뭐 이러신 분이에요. 예. 그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 다음에 저와 같은 1인 기업으로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1인 지식 창업, 1인 지식 창업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1인 지식 창업가들의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 단계 한 단계 쫓아다 보면 오 이런 거였어 하고 유레카를 외치게 되시는 그런 책입니다. 나폴레온 힐의 성공 법칙도 역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읽은 그런 책이에요. 세계 최고 성공자 507명의 성공 비결을 여기에 집대성했어요. 그리고 스티븐 코비의 마지막 습관, 세븐 헤빗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스티븐 코비 아시죠? 더 나은 답이 있다. 옳고 그름으로부터 벗어나 제3의 답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스티븐 코비가 마지막에 이제 말년에 쓴 책이에요. 여러분도 더 이상 주변 사람들과 옳고 그름의 싸움에 빠지지 마시고 제3의 생각을 제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깊은 지혜를 가진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출발. 삶은 낯선 곳으로의 여행임을 기억하세요. 책을 읽는 과정에서 무엇을 만나든 마음을 열고 당당하고 친절하게 만나세요. 처음 마음에 그리던 꿈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커질 겁니다. 책을 계속 읽어 나갈 때 여러분 마음의 목표를 정하시고 읽으세요. 그 목표에 부합하는 그 목표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책을
지속적으로 10권, 20권, 50권, 100권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은 엄청난 전문가로 성장해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또 코칭을 배우시고 이런다면 더 좋겠지요. 자, 우리의 여정에서 느낀 거, 새롭게 배운 거, 실행할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 만약에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고 뭔가 깨달은 것이 있으시다면 음,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자, 그것이 여러분이 배움을 실행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받은 것을 또 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힘의 균형이 맞춰져야 여러분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 댓글로 응원의 말,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어떤 게 도움이 되셨는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 독서법 특강은요, 전국 어디든지 요청하시면 제가 달려가서 또 해드릴 거고요. 또 대상에 따라서 변형해서 그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강의로 준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제주도 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에서 올바른 책 읽기와 독서 경영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준비한 강의고요. 이 강의는 제주도 공무원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어,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녹화해 봤습니다. 예, 공유는 제가 며칠 있다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강의였으면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강의 요청도 해주세요. 제가 달려가서 강의해 드릴게요.